마음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눈길이 가는 카드가 2개 있다면 2개 모두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 도와드릴게요. 일 번 고르신 분들, 9월에는 미뤄둔 결정이 현실로 다가오네요. 직장, 가족, 돈, 관계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게 많아요. 말로만 넘기던 약속, 애매하게 맡아온 책임, 정리 안 된 돈이 하나씩 확인되는 달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새로운 리딩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번 분들, 자줏빛 명주 두루마리가 끌린 분들은요, 이미 속으로는 답을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아직 말로 꺼내지 못했죠. 두루마리는 접혀 있을 때는 내용이 안 보여요. 그냥 귀한 물건처럼 보이죠. 그런데 펼치는 순간 글자가 보이고, 이름이 보이고, 누가 뭘 해야 하는지 보이잖아요. 9월이 딱 그래요. 접어둔 일이 펼쳐져요. 모른 척하던 약속, 피하던 돈 얘기, 애매하게 넘어간 책임, 말 안 하고 참은 관계 문제가 밖으로 나옵니다. 1번 분들은 직장에서 책임 문제가 제일 먼저 보여요. 원래 내 일이 아닌데 어느 순간 내 일이 된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한 번 도와준 거였죠. 누가 급하다고 해서 팀 분위기 깨기 싫어서 내가 하면 빨리 끝나니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거 전에 해보셨잖아요. 이번에도 잠깐만 봐주세요. 이 부분은 1번 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듣기에는 칭찬 같죠. 근데 현실은 내 시간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내 업무도 해야 하고, 남의 일도 봐줘야 하고, 마감은 똑같이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도 머리가 안 쉬어요. 1번 분들 9월에 특히 조심해야 할 말이 있어요. 잠깐만, 이 말이에요. 잠깐만 봐달라. 잠깐만 확인해달라. 잠깐만 대신 연락해달라. 잠깐만 자료 좀 보내달라. 그 잠깐이 잠깐으로 안 끝나요. 처음엔 한 줄만 봐주는 줄 알았는데 앞뒤가 다 틀어져 있고, 간단히 정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 의견까지 맞춰야 하고, 자료 하나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까지 해야 하죠. 직장에서 이런 장면이 보이네요. 상사가 "이거 간단히 정리해서 공유해줘요 라고 말해요. 근데 막상 열어보면 간단하지 않아요. 자료 찾아야 하고, 숫자 맞춰야 하고, 누가 틀리게 말한 것도 바로 잡아야 하고, 여기저기 확인해야 해요. 상사는 그걸 몰라요. 그냥 정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1번 분들은 그 안에서 몇 시간을 씁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하루가 다 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동료가 "이 부분만 봐주세요 라고 해요. 그런데 봐주다 보면 앞뒤가 다 틀어져 있어요. 한 문장 고쳐주는 줄 알았는데 전체를 다시 봐야 해요. 그러면 내 일은 밀리고 퇴근은 늦어지고 집에 와서도 머릿속에서 일이 계속 돌아요. 이게 9월에 다시 보입니다. 1번 분들 9월에는 "잠깐만 봐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 보세요. 어느 부분을 봐드리면 될까요? 전체 검토는 어렵고 이 부분만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제 업무가 있어서 내일 오전에 잠깐 볼 수 있어요. 제가 확인은 할 수 있는데 최종 결정은 담당자가 해주셔야 해요. 이번 건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역할을 먼저 나누면 좋겠어요. 이 말이 싸우자는 말이 아니에요. 내 책임 범위를 정하는 말이에요.
1번 분들은 "제가 할게요."를 너무 많이 해 왔어요. 9월에는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라고 말해야 해요. 이 한 단어 차이가 커요. 여기까지.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직장 안에서 1번 분들은 중간 책임을 맡는 사람이에요. 윗사람은 크게 방향만 말하고 아래나 동료는 세세한 걸 몰라서 1번 분들에게 물어보고 결국 1번 분들이 중간에서 다 맞춰요. 겉으로 보면 능력 있어 보여요. 맞아요. 능력 있어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한테 일이 몰리는 구조가 계속되면 사람이 지쳐요. 9월에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누가 휴가를 가거나 누가 갑자기 빠지거나 담당자가 바뀌거나 상사가 "이번만 네가 잡아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또 웃으면서 "제가 해 볼게요." 하면 9월 말에 몸이 너무 피곤해져요. 내가 선택한 일도 아닌데 내가 책임지는 일이 많아지거든요. 1번 분들, 9월에는 인정받는 것보다 덜 떠안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가족 부탁도 길게 보여요. 가족 부탁은 거절하기 더 어렵죠. 회사 사람은 어느 정도 선을 그을 수 있는데 가족은 마음이 걸리잖아요. 부모님이 말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형제 자매가 힘들다고 하면 "그래, 내가 해 줄게."가 먼저 나오고 집안일은 괜히 내가 안 하면 안 굴러갈 것 같아요. 1번 분들은 가족 안에서도 자주 부탁받는 사람이에요. 부모님 일, 형제 자매 일, 집안 행사, 병원 예약, 서류 확인, 돈 보내는 일, 누가 기분 상했을 때 중간에서 풀어주는 일. 이런 걸 자연스럽게 맡아온 분들이 많아요. 가족이니까 도와줄 수 있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부탁이 반복될 때예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네가 좀 알아봐. 네가 연락해 봐. 네가 시간 좀 내면 되잖아. 너는 이런 거 잘하잖아. 네가 하면 빠르잖아. 이 말이 계속 반복되면 속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나는 안 바쁜 줄 아나? 내 일정은 왜 아무도 안 물어보지? 왜 결국 나만 움직이지? 왜 내가 해야 당연한 거지? 9월에는 가족 부탁이 하나 더 들어올 수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대신 알아봐 달라는 일일 수도 있어요. 특히 집안에서 누가 네가 잘하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1번 분들, 이 말에 약해지면 안 돼요. 잘한다고 해서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도 쉬어야 하고, 잘하는 사람도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가족 부탁도 종류를 나눠야 해요. 정말 급한 부탁이 있어요. 병원 사고, 큰돈이 걸린 일, 당장 처리해야 하는 서류, 이런 건 도울 수 있죠. 그런데 급하지 않은데 계속 나한테 미루는 부탁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면 되는 거, 본인이 전화하면 되는 거, 시간만 내면 할 수 있는 거, 근데 귀찮아서 나한테 넘기는 거요. 9월에는 이걸 구분해야 해요. 가족이 부탁할 때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정말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이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나한테 넘기는 건 아닌가? 내가 도와주면 다음에도 또 나한테 올 일인가? 예를 들어 형제 자매가 부모님 병원 예약을 부탁해요. 정말 시간이 안 돼서 부탁하는 거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매번 예약도 내가 하고 모시고 가는 것도 내가 하고 결과 듣는 것도 내가 하고 돈 얘기도 내가 하면 이건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 해요. "예약은 내가 해 볼게. 대신 병원 모시고 가는 건 네가 해 줘. 입원 비용은 같이 나눠야 해. 결과 설명은 너도 같이 들어야 해. 내가 알아볼 수는 있는데 결정은 같이 해야 해. 나는 이 부분만 할 수 있어." 이 말이 차가운 게 아니에요. 가족이 오래 가려면 역할을 나눠야 해요. 혼자 다 하면 언젠가 서운함이 터져요. 돈 정산도 9월에 아주 중요하게 보여요. 1번 분들 9월에는 통장을 그냥 보지 말고 세부 내역을 보세요. 자동 결제, 구독료, 가족 대신 낸 돈, 친구와 정산 안 된 돈, 회사에서 받아야 할 비용, 교통비, 식비, 작은 송금들. 큰 돈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돈이 계속 빠져나가서 나중에 보면 잔고가 이상한 거예요. 이런 적 있죠. 월급은 들어왔는데 며칠 지나면 통장이 허전해요. 딱히 뭘 크게 산 것도 아닌데 돈이 없어요. 그럼 하나씩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누구 밥값 내가 먼저 냈고, 가족한테 잠깐 보냈고, 카드값 나갔고, 자동 결제 빠졌고, 택시 몇 번 탔고, 편의점에서 자잘하게 썼고요. 하나씩은 별거 아닌데 모이면 꽤 큽니다. 9월에는 "그 돈 얼마 안 되니까 됐어." 이 말이 위험해요.
금액이 작아도 반복되면 내 돈이 사라져요.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예요. 내가 먼저 냈으면 상대가 기억해 줘야 하는데 매번 내가 말해야 한다면 그 관계도 다시 봐야 해요. 친구와 만났을 때 내가 먼저 계산하고 상대가 나중에 보낼게라고 해요. 그 나중이 하루, 이틀, 일주일이 돼요. 금액이 작으면 말하기 애매하죠.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되면 마음이 상해요. 돈 자체보다 '왜 내가 말해야 하지?'가 더 서운해요. 상대가 알아서 보내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매번 말해야 하니까 관계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정산이 있어요. 외근 비용, 회식비, 택시비, 업무상 결제한 돈, 대신 사온 물품비, 회사 돈이라도 내가 먼저 냈으면 정리해야 해요. 나중에 청구하지 뭐 하고 미루다가 까먹을 수 있어요. 9월에는 작은 영수증도 사진 찍어 두세요. 카드 내역 캡처해 두세요. 업무 비용은 내가 선심 쓰듯이 넘기면 안 돼요. 그건 내 돈이 아니어야 하는 돈이에요. 가족 돈도 있어요. 누구 생일이라서 내가 선물을 먼저 사고 나중에 나누기로 했는데 아무도 말 안 꺼내는 경우, 부모님 용돈을 형제 자매와 같이 하기로 했는데 매번 내가 먼저 보내는 경우, 집안 행사비를 내가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하자 한 경우, 이런 게 9월에는 정리 대상이에요. 정산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그때 내가 먼저 냈던 거 오늘 정리해도 될까? 이번 달 안으로 입금 가능할까? 앞으로는 각자 바로 정산하자. 금액 작아도 헷갈리니까 바로 보내는 게 좋겠어. 회사 비용은 이번 주에 청구하려고 해. 이 말이 쪼잔한 게 아니에요. 서로 오래 보려면 돈은 정확해야 해요. 돈을 흐리게 넘기면 관계도 흐려져요. 관계 선 긋기도 1번 분들 9월 핵심이에요.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 끊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편하게만 대하는 사람과 나를 소중히 대하는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편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내가 어렵다고 말해도 또 부탁해요. 그래도 네가 좀 해주면 안 돼? 너밖에 없어. 이번만 부탁해. 네가 제일 편해서 그래. 이 말은 듣기엔 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상황을 안 보는 말일 수 있어요. 나를 소중히 보는 사람은 달라요.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멈춥니다. 아, 그럼 이번엔 내가 할게. 네가 부담됐겠다. 다음부터는 미리 말할게. 그건 네가 안 해도 돼. 이런 반응이 나와요. 9월에는 상대의 말보다 반응을 보세요. 내가 선을 그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답이에요. 관계에서 1번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상대가 섭섭해할까 봐 내가 먼저 사과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분위기 풀려고 웃어요. 내가 서운한데도 괜찮아라고 말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혼자 생각하죠. '왜 또 그렇게 말했지? 그때 그냥 솔직히 말할 걸. 내가 안 괜찮은데 왜 괜찮다고 했지?' 9월에는 괜찮아를 줄이세요. 진짜 괜찮을 때만 괜찮다고 하세요. 안 괜찮으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지금은 바로 괜찮다고 말하기 어려워.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번 일은 그냥 넘기기 어렵네. 그 말은 조금 서운했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람이 갑자기 세게 변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 마음을 속이지는 말아야 해요. 9월 초에는 정리할 일이 먼저 보여요. 통장, 연락, 업무, 가족 일정, 미뤄둔 답장 다 확인해야 해요. 특히 9월 첫 주에는 나중에 하자 했던 일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상대가 먼저 연락하거나 내가 더는 미룰 수 없어서 확인하게 될 수 있어요. 이때 포인트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문자로 남기고 날짜를 정하고 금액을 확인하세요. 9월 초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 보세요. 하루는 통장 자동 결제만 확인하세요. 하루는 정산 안 된 돈만 적어 보세요. 하루는 회사에서 내 업무 범위를 다시 보세요. 하루는 가족에게 맡아온 일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미뤄둔 연락 하나만 하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지쳐요. 1번 분들은 이미 지쳐 있어서 작은 단위로 움직여야 해요. 9월 중순에는 사람이 갈립니다. 내가 선을 그었을 때 이해하는 사람과 서운해하는 사람이 나뉘어요. 여기서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상대가 서운해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상대가 너무 편하게 받았던 거라서 이제 불편해진 것 뿐일 수 있어요. 9월 중순에는 이런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엔 어렵다고 했더니 상대가 잠깐 말이 없어져요. 내가 정산하자고 했더니 상대가 그걸 꼭 말해야 해? 라고 해요.
내가 업무 범위를 정하자고 했더니 누군가 "왜 갑자기 그러세요?" 라고 해요. 이때 흔들리지 마세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참다가 이제 말한 거예요. 9월 말에는 결과가 보입니다. 완전히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기보다 적어도 어디까지 내가 해야 하는지 분명해져요. 돈도 일부 정리되고, 관계도 기준이 생기고, 직장에서도 내 책임 범위를 다시 말할 수 있어요. 9월 말에 1번 분들이 느끼는 건 이런 쪽이에요. 아, 진작 말할 걸. 생각보다 말한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었네. 나만 참고 있던 게 맞았네. 이제는 조금 덜 떠안아도 되겠다. 이 감각이 올 수 있어요. 1번 분들 신령님께 정성을 드리고 싶다면 물 한 그릇이면 충분해요. 밤에 조용히 앉아서 말하세요. 제가 책임질 일과 내려놓을 일을 정확히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실제 행동을 하나 하세요. 미뤄둔 정산 하나, 답장 하나, 일정 확인 하나. 정성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때 힘이 붙어요. 1번 분들 9월 팩트는 이거예요. 직장에서는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하고, 가족 부탁은 역할을 나눠야 해요. 돈은 작은 정산부터 확인해야 하고, 관계에서는 편한 사람 취급을 멈춰야 해요. 9월에는 착하게 넘기는 것보다 정확히 말하는 게 1번 분들을 지켜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번 분들 9월은 무너지는 달이 아니라 내 자리를 다시 찾는 달이에요. 2번 분들 9월에는 갑자기 들어오는 연락이나 바뀌는 일정 때문에 방향을 다시 보게 되네요. 놀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무조건 나쁜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 답답했던 자리에서 빠져나올 신호일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번 분들 이야기도 깊게 이어가 볼게요. 이번 분들은 특히 급하게 결정하면 손해가 날 수 있어서 차분히 들어야 해요. 검푸른 운문석이 끌린 분들은요, 겉으로는 차분한데 속으로는 이미 불안한 신호를 느끼던 분들이에요. 돌에 금이 가 있듯이 지금 당장 무너진 건 아닌데 안쪽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오래 못 가겠다. 언젠가는 바뀌겠다.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될 수도 있겠다. 마음은 이미 떠났는데 몸만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네요. 이번 분들 9월 첫 신호는 갑작스러운 연락이에요. 오래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할 수 있어요. 예전에 끊긴 인연, 전 직장 사람, 예전 거래처, 한동안 조용하던 가족, 혹은 애매하게 끝난 사람이요. 연락 내용도 꼭 거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잘 지내? 요즘 뭐 해?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시간 돼?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렇게 시작될 수 있어요. 2번 분들, 여기서 바로 마음 열지 마세요. 반가운 건 반가운 거고, 판단은 따로 해야 해요. 그 사람이 왜 지금 연락했는지 봐야 해요. 진짜 안부인지, 부탁이 있는 건지, 돈 얘기인지, 정보가 필요한 건지, 외로워서 찾는 건지요. 사람은 연락 한 줄로 다 알 수 없어요. 그다음 행동을 봐야 해요. 네, 특히 관계에서 예전에 나를 불안하게 했던 사람이 다시 오면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달라졌을 수도 있죠. 근데 달라졌다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해요. 네, 연락만 자주 하고 책임 있는 말은 안 하는 사람, 보고 싶다고는 하는데 약속은 안 잡는 사람,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9월에 다시 마음 쓰게 만들 수 있어요. 이번 분들 9월에는 갑작스러운 연락에 이렇게 대답하면 좋아요. 오랜만이네. 무슨 일 있어? 천천히 얘기해줘. 바로 답하긴 어렵고 생각해 볼게. 그건 확인해 보고 말할게. 지금 결정하기는 어려워. 이 정도면 충분해요. 바로 반갑다고 달려가지 말고 바로 화내지도 마세요. 한 발 물러나서 봐야 해요. 이번 분들 9월에는 급하다는 말을 특히 조심하세요. 상대가 급하다고 해서 내 판단까지 급해질 필요는 없어요. 지금 바로 답 줘야 해. 오늘 안에 결정해야 해. 이 기회 놓치면 없어. 다른 사람도 보고 있어. 빨리 움직여야 해. 이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세요.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급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은 자기 사정이 급한 거지 이번 분들을 배려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이직이나 자리 이동은 9월에 더 크게 보여요. 이번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미 몇 번이나 나가봤어요. 출근하면서 상상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 그만두면 어떨까? 다른 데 가면 좀 나을까?
아예 다른 일을 해 볼까? 이 사람들과 계속 일해야 하나? 내가 이 자리에서 더 배울 게 있나? 근데 현실로는 못 움직였죠. 안정이 필요했고 돈이 걸렸고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월세도 있고 카드값도 있고 보험료도 있고 가족 책임도 있고요. 사람은 마음만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마음은 떠났는데 몸은 남아 있는 시간이 길었을 수 있어요. 9월에는 이 생각이 더 구체화됩니다. 이력서를 열어보게 되거나 채용 공고를 검색하게 되거나 예전 동료에게 연락해 볼까 고민하게 될 수 있어요. 누가 먼저 제안할 수도 있고요. 우리 쪽에 자리 하나 나왔는데 관심 있어? 요즘 이직 생각 있어? 너랑 잘 맞을 만한 일이 있는데 한번 볼래? 전에 하던 일 다시 해볼 생각 없어? 이런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번 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직장이 싫다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싫어서 나가는 이동은 또 비슷한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움직여야 해요. 이직을 생각한다면 세 가지를 적어 보세요. 내가 더는 못 견디는 조건, 내가 꼭 원하는 조건,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조건. 예를 들어, 더는 못 견디는 건 야근일 수 있어요. 계속 바뀌는 지시일 수도 있고 말 안 통하는 상사일 수도 있고 불안정한 급여일 수도 있어요. 꼭 원하는 건 안정적인 급여, 명확한 업무, 출퇴근 거리, 성장 가능성, 조용한 환경일 수 있고요. 양보할 수 있는 건 회사 규모, 직함, 출근 시간, 일부 업무일 수 있어요. 이걸 정하지 않으면 새 자리에서도 또 흔들려요. 이사나 생활 자리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답답해서 옮기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반기 좁거나 동네가 불편하거나 집주인 문제, 소음, 가족과의 거리, 출퇴근 피로 이런 게 쌓였을 수 있어요. 9월에는 집 관련 조건을 다시 볼 수 있어요. 계약, 보증금, 관리비, 이사 날짜, 동거인 문제, 가족과의 거리. 근데 마음이 답답하다고 무작정 옮기면 돈이 더 나갈 수 있어요. 이동은 마음보다 계산이 먼저예요. 집을 옮기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적어 보세요. 현재 집에서 제일 불편한 점, 옮기면 좋아질 점, 옮기면 더 나빠질 수 있는 점, 이사비와 보증금, 출퇴근 시간, 주변 사람과의 거리, 이걸 적어야 해요. 여기만 아니면 돼 하고 나가면 다른 집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번 분들에게 들어오는 제안도 길게 봐야 해요. 9월에 이번분들에게 들어오는 제안은 반짝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답답하니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보다 낫겠지. 이 사람은 다르겠지. 이번엔 잘 되겠지. 이 기회 잡으면 좀 달라지겠지. 이런 마음이 붙어요. 근데 카드가 말하는 건 좋아 보이는 제안일수록 조건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업 제안이 들어와요. 시간 얼마 안 걸려. 처음엔 조금만 하면 돼. 수익 나면 나누면 돼. 요즘 다 이걸로 돈 벌어. 너한테 잘 맞을 것 같아. 이 말만 들으면 괜찮아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내가 홍보도 해야 하고, 고객 응대도 해야 하고, 문제 생기면 내 이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해요. 제가 정확히 하는 일이 뭐예요? 돈은 언제 정산돼요?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처음에 제가 내야 하는 돈이 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질문에 답이 흐리면 아직 들어가면 안 돼요. 관계 제한도 있어요. 다시 만나자는 말, 다시 연락하자는 말, 오해 풀자는 말. 이번 분들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시작하려면 말보다 변화가 있어야 해요. 그 사람이 예전에 했던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봐야 해요. 연락만 다시 하는 건 변화가 아니에요. 시간을 내고 책임 있게 말하고 내가 불안했던 부분을 인정하는 게 변화예요. 보고 싶었어 라는 말보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네가 힘들었겠다 라는 말이 더 중요해요. 다시 잘해보자 보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해볼게가 더 중요해요. 손절 준비도 9월에 들어와요. 이번 분들 손절이라는 말이 세게 들리지만 꼭 싸우고 끊는 것만 손절은 아니에요. 조용히 빠져나오는 것도 손절이에요. 거리 조절도 손절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것도 손절이에요. 이번 분들 9월에는 조용히 빠져나오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말로 크게 끊어내면
상대가 더 달라붙거나 소문이 나거나 감정 싸움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줄이는 게 좋아요. 답장 속도를 줄이세요. 부탁을 바로 들어주지 마세요. 만남을 줄이세요. 돈이 오가는 일을 만들지 마세요. 상대가 감정적으로 말할 때 같이 감정적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생각해 볼게. 지금은 어렵겠어. 그건 내가 하기 힘들어. 이번에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당장은 답하기 어렵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번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은 말이 자주 바뀌는 사람이에요. 어제는 이렇게 말하고 오늘은 다르게 말하는 사람, 내가 확인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하는 사람, 상황이 불리해지면 기억을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9월에 돈이나 약속을 만들지 마세요. 만약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반드시 문자로 남기세요. 소문 확인도 이번 분들한테 정말 중요해요. 9월에는 누군가가 말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섞어서 전달하거든요. 들은 말에 바로 반응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너 얘기하더라."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바로 화가 나죠. 근데 정확히 뭘 말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지,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해요. 중간에서 부풀려졌을 수 있어요. 또 그쪽에서 "사람 구한다더라." 라는 말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정식 공고인지 그냥 소문인지 누가 추천해 줄 수 있는지 봐야 해요. 돈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면 돈 된대. 누가 그걸로 많이 벌었대. 이번에 들어가면 괜찮대." 이런 말은 듣기 좋지만 직접 확인해야 해요.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위험은 뭔지,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인지 봐야 해요. 들은 말만 믿고 움직이면 위험해요. 9월 초에는 연락을 받는 시기예요. 답을 늦게 해도 됩니다. 특히 밤에 온 연락은 다음날 보세요. 밤에는 마음이 약해지고 판단이 흐려져요. 상대가 급하다고 해도 내 인생까지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9월 초에 할 일은 단순해요. 연락을 받으면 바로 대답하지 말기, 제안이 들어오면 적어두기, 이동 생각이 들면 조건을 적기, 소문을 들으면 출처 확인하기. 9월 중순에는 이동과 제안이 구체화될 수 있어요. 면접, 일정 변경, 부서 이동, 이사 후보, 새 제안, 사람 정리. 이때 조건표를 만들어 보세요. 장점, 단점, 돈, 시간, 사람, 위험. 이 5가지를 적으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감정이 커져서 헷갈려요. 적으면 현실이 보입니다. 9월 말에는 떠날 것과 남길 것이 갈립니다. 전부 버릴 필요는 없어요. 남길 건 남기고, 줄일 건 줄이고, 떠날 건 준비하면 됩니다. 오래 연락하던 사람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돼요. 다만 예전처럼 마음을 다 주지 않으면 됩니다. 직장을 바로 그만두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이력서를 열어두고 다음 길을 준비하면 됩니다. 집을 바로 옮기지 않아도 돼요. 다만 계약 조건과 돈을 확인해 두면 됩니다.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전에 잠깐 말해 보세요. 제가 급한 마음에 틀린 선택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루를 천천히 시작하세요. 이번 분들한테는 속도를 줄이는 게 정성이에요. 이번 분들 9월 팩트는 이거예요. 갑작스러운 연락이 오고 이동이나 변경 이야기가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은 좋아 보여도 조건을 확인해야 하고 손절은 싸우기보다 거리를 줄이는 방식이 맞아요. 들은 말은 꼭 확인하세요. 9월에는 빠른 결정이 아니라 정확한 확인이 이번 분들을 지켜요. 이번 분들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흔들릴 때 바로 움직이지 말고 한번 멈춰서 보면 길이 보일 거예요. 3번 분들, 9월에는 가족 문제나 가까운 사람 문제를 현실적으로 나눠야 하네요. 그냥 마음만 서운한 게 아니에요. 누가 움직일지, 누가 돈을 낼지, 누가 책임질지, 실제로 정해야 할 일이 보여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3번 분들은 마음 단단히 잡고 들어보세요. 여기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으로 오래 쌓인 게 많아요. 흰사기 정화수잔이 끌린 분들은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싶은 분들이에요. 누가 미운 것도 아니고 가족을 버리고 싶은 것도 아닌데 너무 오래 지쳐 있었어요. 가까운 사람 때문에 피곤한 건 남한테 말하기도 어렵죠. 말하면 괜히 가족 흉보는 것 같고 참자니 내 속이 답답하고요.
3번 분들은 가족 안에서 너무 오래 괜찮은 사람으로 지내왔어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고, 힘들어도 할 수 있다고 하고, 돈이 빠듯해도 어떻게든 맞추고,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냈어요. 그런데 9월에는 이 괜찮은 척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가족 안에서 역할이 분명해요. 알아서 챙기는 사람, 중간에서 말 전달하는 사람, 어른들 기분 살피는 사람, 형제자매 사이에서 조율하는 사람, 누가 아프면 병원 알아보는 사람, 집안 행사 있으면 날짜 맞추는 사람, 누가 돈 얘기하면 먼저 개상이 두드리는 사람.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가족이니까 할 수 있죠. 근데 몇 년 반복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사람들이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너는 원래 잘하잖아. 네가 하면 빠르잖아. 너밖에 없어. 네가 제일 꼼꼼하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네가 해. 이 말이 처음엔 인정처럼 들리는데 나중엔 부담이 됩니다. 3번 분들은 집안에서 실무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누가 큰 소리로 결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도 실제로 움직이는 건 3번 분들이었어요. 전화하고 예약하고 확인하고 챙기고 정리하고 사과하고 중간에서 말 맞추고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 해본 사람만 알아요. 가족들은 가끔 결과만 봐요. 예약이 돼 있으면 그냥 된 줄 알고, 밥상이 차려져 있으면 그냥 차려진 줄 알고, 부모님이 병원 다녀오시면 그냥 잘 다녀오신 줄 알아요. 그 뒤에 누가 시간을 맞췄는지, 누가 전화했는지, 누가 마음 졸였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3번 분들이 그걸 해왔어요. 9월에는 이 역할을 다시 나눠야 해요. 특히 명절 전후로 가족 연락이 많아질 수 있어요. 누가 언제 올 건지, 밥은 어디서 먹을지, 선물은 누가 살지, 비용은 어떻게 할지, 부모님은 누가 모시고 올지, 제사나 집안 행사는 누가 준비할지, 이런 현실적인 얘기가 생겨요. 명절은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부담이 큰 날이에요. 가족 만나야 하고, 돈 써야 하고, 웃어야 하고, 불편한 말 들어도 넘겨야 하고요. 3번 분들은 특히 명절 전부터 이미 피곤할 수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음이 피곤해요. 가족 단톡방에 알림이 뜨면 한숨이 먼저 나고, 누구 전화가 오면 또 무슨 일이지? 싶어요. 이건 가족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3번 분들 명절 전후에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이번엔 어디서 모일까? 음식은 누가 준비해? 선물은 네가 좀 알아봐. 엄마 병원도 한번 같이 알아봐. 아버지 용돈은 얼마씩 할까? 너는 가까우니까 네가 모시고 와. 이런 말이 하나씩 들어오면 겉으로는 그냥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속에서는 부담이 쌓입니다. 9월에는 또 혼자 떠안으면 안 돼요. 내가 그냥 하지 뭐. 이 말이 제일 위험해요. 그 말 한 번 하면 올해도 3번 분들이 다 하게 됩니다. 9월에는 가족 단톡방에서도 정확히 말해야 해요. 이번에는 역할 나눠서 하자. 나는 이 날짜만 가능해. 비용은 같이 나눠서 정하자. 부모님 병원은 이번엔 누가 같이 갈 수 있어? 음식 준비는 내가 다 하기는 어렵고 각자 하나씩 맡자. 선물은 내가 알아볼 수 있는데 비용은 같이 나누자. 이렇게요. 부모님 문제가 있는 분들은 특히 현실적으로 봐야 해요. 건강검진, 병원 예약, 약 챙기기, 생활비, 집안 수리, 혼자 계시는 부모님 걱정, 이런 게 9월에 올라올 수 있어요. 부모님 걱정은 마음으로만 해결되지 않아요. 누가 병원에 모시고 갈지, 비용은 어떻게 할지, 자주 연락할 사람은 누구인지 정해야 해요. 부모님이 연세가 있거나 건강에 신경 쓰이는 분들은 9월에 병원, 약, 생활비, 집안 정리 같은 문제가 올라올 수 있어요.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셔도 실제로 괜찮은지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3번 분들 혼자 다 하면 안 돼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나누어야 합니다. 엄마 병원은 내가 예약할게. 대신 모시고 가는 건 네가 해줄 수 있어? 이번 비용은 같이 나누자. 아버지 약 챙기는 건 돌아가면서 확인하자. 나 혼자 결정하면 나중에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듣자. 부모님 생활비는 한 사람만 부담하기 어렵잖아. 이런 식으로요. 이게 현실적인 효도예요. 혼자 다 하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지속할 수 있게 나누는 게 효도예요.
3번 분들 중에는 부모님에게 약한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흔들려요. 괜찮다라고 하시면 더 걱정되고, 돈 없다라고 하시면 내가 어떻게든 보태야 할 것 같고, 내 형제는 바쁘다라고 하시면 결국 내가 하게 되죠. 근데 3번 분들, 부모님을 챙기는 것과 내 삶을 전부 내주는 건 달라요.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3번 분들 생활도 중요해요. 형제 자매 문제는 오래된 감정이 같이 올라와요.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누가 부모님 가까이 살고 있는지, 누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지, 이런 건 입 밖으로 안 꺼내도 마음속에 있어요. 9월에는 그 마음이 건드려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형제 자매가 네가 가까우니까 네가 해 라고 말해요. 가까운 건 사실일 수 있죠. 근데 가깝다고 모든 걸 맡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은 시간과 감정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이 돈이나 다른 역할로 나눠야 해요. 3번 분들은 이걸 말해야 해요. 형제 자매끼리는 어릴 때부터 쌓인 감정이 있잖아요. 누가 더 사랑받았는지, 누가 더 책임졌는지, 누가 돈을 더 냈는지, 누가 부모님 옆에 더 있었는지,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 다 기억하고 있어요. 9월에는 이런 감정이 살짝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런 말이 들릴 수 있어요. 네가 가까우니까 네가 해. 나는 시간이 안 돼. 돈은 나중에 줄게. 그건 네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나는 잘 모르니까 네가 정해. 이런 말이 나오면은 3번 분들 속에서 확 올라옵니다. 왜 또 나야? 이 마음이요. 그럴 때 바로 화내면 싸움이 커져요. 3번 분들은 참다가 말하면 말이 세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문장을 준비해야 해요. 나도 이번엔 혼자 하기 어려워. 가까이 산다고 다 맡을 수는 없어. 돈은 이번에 같이 나눠야 해. 부모님 일은 우리 다 같이 상의해야 해. 내가 먼저 챙기긴 하겠지만 결정은 같이 하자. 이렇게요. 집안 돈도 아주 현실적으로 봐야 해요. 가족끼리 돈 얘기하는 거 불편하죠. 근데 불편하다고 안 하면 나중에 더 불편해져요. 부모님 생활비, 병원비, 명절 비용, 집 수리비, 가족 행사비, 선물비, 이런 돈이 3번 분들 쪽에서 보여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반복되면 부담이에요. 가족끼리는 돈 얘기하면 정 없어 보일까봐 피하죠. 근데 가족끼리 돈 얘기를 안 해서 사이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얼마를 냈는지 모르고, 누가 계속 부담했는지 모르고, 누가 뒤에서 힘들었는지 모르니까요. 3번 분들 9월에는 가족 돈을 적으세요. 부모님 병원비, 명절 비용, 선물비, 교통비, 장보기, 집안 수리비, 누가 얼마 냈는지 적으세요. 이건 따지려고 적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달라져서 싸우지 않으려고 적는 거예요. 기록은 관계를 차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요. 가족 돈은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이번 비용은 다 같이 볼 수 있게 정리해서 올릴게. 내가 먼저 냈는데 각자 얼마씩 나누면 될 것 같아. 이건 혼자 부담하기엔 커서 같이 얘기해야 해. 앞으로 부모님 관련 비용은 기록해두자. 서운하지 않게 처음부터 나누는 게 좋겠어. 이 말이 돈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오래 서운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서운한 말하는 방식은 3번 분들에게 정말 중요해요. 3번 분들은 오래 참는 스타일이라 한 번 말하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너희는 맨날 나만 시켜. 아무도 내 생각 안 하잖아. 나도 힘들다고. 왜 다들 나한테만 그래?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면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바꿔야 해요. 나는 이번에 혼자 맞는 느낌이 들어서 힘들었어. 앞으로는 역할을 미리 나눴으면 좋겠어. 돈 얘기를 내가 먼저 꺼내는 것도 부담돼. 부모님 일은 우리 다 같이 듣고 결정했으면 해. 내가 가까이 산다고 전부 맡기는 어렵겠어. 나도 내 일정이 있어서 미리 조율해야 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덜 방어해요. 내 마음을 말하되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3번 분들, 명절 자리에서 어른들 말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결혼은 언제 하니? 돈은 잘 버니? 살 좀 쪘니? 누구는 잘 됐다더라. 너는 왜 아직 그러니? 이런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 있죠. 그럴 때 다 받아내지 마세요. 웃으면서 넘겨도 되지만 속으로 다 삼키진 마세요. 상황이 너무 불편하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도 돼요. 설거지하는 척, 바람 쐬는 척,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숨을 돌리세요. 가족 자리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필요해요.
9월 초에는 가족 연락이 먼저 보입니다. 일정 조율, 돈 얘기, 부모님 관련 이야기, 집안 행사. 이때 바로 내가 할게 하지 마세요. 먼저 물어보세요. 그럼 누가 같이 할 수 있어? 비용은 어떻게 나눌까? 날짜는 다 같이 확인해보자. 이번엔 각자 하나씩 맞자. 이 질문이 3번 분들을 지켜요. 9월 중순에는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특히 명절 가까워지면서 마음이 예민해질 수 있어요. 어른들 말 한마디, 형제자매의 무심한 태도, 가족 단톡방의 분위기 때문에 속상할 수 있어요. 이때 바로 폭발하지 마세요. 메모장에 먼저 적으세요. 내가 정확히 뭐가 서운한지요. 돈인지, 말투인지, 역할인지, 외로움인지요. 그걸 알아야 제대로 말할 수 있어요. 9월 말에는 조금 나눠지는 그림이 보여요. 내가 말하면 누군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처음엔 어색해도 그럼 이번엔 내가 할게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3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변화가 아니에요. 작게라도 부담이 나뉘는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있어야 앞으로 계속 혼자 떠안지 않게 돼요.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집안의 물부터 신경 쓰세요. 싱크대, 욕실, 물컵, 정수기, 오래된 물병, 깨끗한 물이 3번 분들에게 중요해요.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조용히 말하세요. 제가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제 삶도 지키게 해주세요. 이 말이면 충분해요. 정성은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는 거예요. 3번 분들 9월 팩트는 이거예요. 가족 역할을 다시 나눠야 해요. 명절 전후로 부담이 올라올 수 있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문제에서 정확히 말해야 할 일이 생겨요. 집안도는 기록해야 하고 서운함은 폭발시키지 말고 문장으로 말해야 해요. 9월에는 가족을 지키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3번 분들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표시해 주세요. 이번 9월에는 혼자 다 하는 사람에서 같이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셔야 해요. 4번 분들 9월에는 내가 해온 일이 남들 눈에 보이고 돈 얘기도 같이 따라오네요. 성과가 보이긴 하는데 조건을 정확히 안 보면 내가 한 일을 남이 가져가거나 돈을 덜 받을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4번 분들은 일과 돈 부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기는 그냥 좋아진다, 잘 된다 이런 말로 끝낼 수 없어요. 성과를 어떻게 정리하고 돈을 어떻게 말하고 어떤 제한을 걸러야 하는지가 중요해요. 금빛 매듭회가 끌린 분들은요,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결과를 하나로 묶어야 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열심히만 하는 시기는 지났어요. 9월에는 그래서 뭘 했는데 결과가 뭐야? 돈으로 어떻게 연결돼?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4번 분들은 성과 정리가 먼저예요. 내가 해온 일을 머릿속에만 두면 안 돼요. 글로 적어야 합니다. 회사 다니는 분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맡은 업무, 처리한 건수, 해결한 문제, 줄인 비용, 올린 매출, 고객 반응, 상사에게 칭찬받은 부분을 정리하세요. 프리랜서나 사업하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후기, 단가표, 거래 조건, 재구매 고객, 문의 온 내용, 실제 매출을 정리해야 해요. 4번 분들 열심히 했어요는 약해요. 9월에는 이걸 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면 흘러가지만 자료로 보여주면 힘이 생겨요. 특히 직장에서는 내가 한 일이 팀 성과로 뭉뚱그려질 수 있어요. 물론 팀 성과도 중요하죠. 근데 내가 기여한 부분을 내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4번 분들, 지금까지 한 일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남이 보면 필요한 경험일 수 있어요. 내가 반복해서 해온 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챙긴 일,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한 일, 고객이나 동료가 고마워한 일, 이게 다 성과예요. 직장에서는 특히 보이지 않는 일이 많아요. 회의 전에 자료 정리한 것, 실수 나기 전에 미리 확인한 것, 고객 불만 커지기 전에 막은 것, 동료가 놓친 걸 잡아준 것, 이런 건 티가 잘 안 나요. 문제 없이 지나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 그게 능력이에요. 문제 없이 지나가게 만든 능력요. 9월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성과를 보이게 만들어야 해요. 성과 정리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맡은 일 목록을 적어요. 그 일에서 내가 해결한 문제를 적어요. 결과를 숫자나 사례로 적어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적어요. 이렇게 하면 상사나 고객에게 말할 때 훨씬 설득력이 생겨요. 직장 평가가 있는 분들은 9월에 면담 준비를 해야 해요. 면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말하면 내가 한 일을 다 못 말합니다.
긴장해서 빼먹고 상대 눈치 보다가 작게 말하고 끝나고 나서 후회하죠. 아, 그 말도 했어야 했는데, 그 프로젝트 얘기를 왜 안 했지? 내가 해결한 문제를 말했어야 하는데, 숫자를 준비했어야 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미리 적어 가세요. 메모 보고 말해도 됩니다. 그게 더 프로답게 보일 수 있어요. 직장 평가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이번 기간에 제가 맡은 일은 이 부분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간이 줄었어요. 고객 대응에서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다음에는 이 부분을 더 개선하려고 해요. 제가 맡은 역할이 앞으로 더 명확해지면 성과를 더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사범분들은 말보다 자료가 강합니다. 단가 협상은 사범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예요. 사범분들은 일을 잘하는데 돈 얘기를 약하게 할 수 있어요.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일이 끊길까봐 나를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볼까봐요. 근데 돈을 정확히 말하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내 시간을 존중하는 거예요. 프리랜서나 사업하는 분들은 특히 범위를 정해야 해요. 이 금액에는 여기까지 포함돼요. 수정은 몇 번까지 가능해요. 추가 요청은 비용이 달라져요. 입금 확인 후 진행할게요. 급한 일정이면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해야 해요. 처음에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말하기 더 어려워요. 아는 사람의 부탁도 조심하세요. 우리 사이에 좀 싸게 해줘. 이번에만 도와줘. 잘 되면 나중에 챙겨줄게. 홍보될 거야. 다음에 큰 건 줄게. 이 말이 9월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사범분들 아는 사이일수록 더 정확해야 오래 봅니다. 처음부터 대충 하면 나중에 서운해져요. 상대는 그냥 부탁한 건데 나는 시간과 에너지를 쓴 거잖아요. 이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해요. 단가를 말할 때는 미리 문장을 준비해 두세요. 이 작업은 이 금액부터 가능해요. 그 금액이면 여기까지 가능하고 추가 작업은 따로 비용이 들어요. 이번 건 할인해 드리기 어렵고 대신 범위를 조정할 수 있어요. 작업 전 입금 기준을 먼저 정하면 좋겠어요. 진이라도 작업 조건은 정확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미리 준비해야 막상 상황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돈 얘기를 정확히 한다고 사람이 차가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정확해야 오래 갑니다. 돈이 흐리면 관계가 불편해져요. 특히 사범분들은 능력이 있는데 정 때문에 값을 낮출 수 있어요. 9월에는 내 시간을 싸게 넘기지 마세요. 내 시간도 돈이에요. 내 경험도 돈이에요. 내가 쌓은 실력도 돈이에요. 사업 제안도 들어올 수 있어요. 같이 해보자. 이거 돈 될 것 같다. 내가 사람 소개해 줄게. 지금 시작하면 괜찮다. 너랑 하면 잘 될 것 같아. 초반만 같이 해보자. 말만 들으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업 제안은 말보다 구조가 중요해요. 돈 될 것 같다는 말은 매력적이에요. 특히 사범분들은 지금 쌓아둔 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 같이 하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한다는 말은 책임도 같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내 이름이 들어가는지, 내 돈이 들어가는지, 내 시간이 들어가는지, 문제 생기면 내 책임도 생기는지 봐야 해요. 사범분들 제안이 들어오면 꼭 물어봐야 해요. 초기 비용은 누가 내요? 수익은 어떻게 나눠요? 각자 역할은 어디까지예요? 실패하면 어떻게 정리해요? 계약서나 정리된 문서가 있어요. 제 이름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제가 책임지는 부분은 어디까지예요? 이걸 물었을 때 상대가 얼버무리면 조심해야 해요. 진짜 좋은 제안은 질문을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확히 정하는 걸 좋아해요. 협업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일한다는 말은 좋죠. 혼자보다 둘이 나을 때도 많아요. 근데 역할이 애매하면 나중에 싸웁니다. 누가 기획하는지, 누가 고객을 만나는지, 누가 돈을 관리하는지, 누가 홍보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이걸 정해야 해요. 처음에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는 그런 뜻 아니었는데 라는 말이 나와요. 사범분들, 특히 지인과의 협업은 더 정확해야 해요. 친하니까 대충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친할수록 더 문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친하면 서운함이 더 커지거든요. 돈이 안 맞으면 일만 망하는 게 아니라 관계도 망가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히 해야 해요. 협업 조건은 문서로 남기세요. 거창한 계약서가 아니어도 돼요. 카톡 정리라도 있어야 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수익은 이렇게 나눈다. 각자 역할은 이렇다. 비용은 이렇게 처리한다. 중간에 그만둘 때는 이렇게 한다. 이 정도는 남겨야 해요. 말로만 하면 기억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억해요. 악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래요. 돈 되는 말 검증도 꼭 해야 합니다.
9월에 이거 돈 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돈 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짜 봐야 할 건 실제 숫자예요.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나오고 언제 회수되고 누가 책임지고 위험은 뭔지요. 4번 분들 이런 말 조심하세요. 무조건 돼. 다들 하고 있어. 이번만 기회야. 내 말 믿어. 계산해 보면 엄청 남아. 초반만 넣으면 금방 회수돼.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말은 듣기 좋지만 확인이 필요해요. 무조건이라는 말이 나올수록 더 따져봐야 해요. 진짜 좋은 건 숫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엄청 벌 수 있어는 검증이 아니에요. 한 달에 이 정도 들어가고 이 정도 나올 수 있고 회수 기간은 이 정도다가 검증이에요. 4번 분들 9월에는 숫자 없는 큰 말을 조심하세요. 큰 말은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숫자는 현실을 보여줘요. 9월 초에는 성과 정리부터 하세요. 자료, 포트폴리오, 매출표, 후기, 이력, 업무 목록,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두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 빨리 붙어요. 갑자기 누가 자료 보내주세요 했을 때 바로 보낼 수 있어야 해요. 9월 초에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해온 일 목록을 적고 돈으로 연결된 일은 따로 표시하세요. 칭찬받은 일, 해결한 문제, 다시 연락 온 고객, 내가 줄인 비용, 내가 만든 결과를 적어두세요. 적어보면 생각보다 많아요. 4번 분들은 본인이 해온 걸 작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고쳐야 해요. 9월 중순에는 평가나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상사 면담, 거래처 연락, 협업 제안, 단가 문의, 소개 자리. 이때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가격, 조건, 역할을 미리 정해두면 훨씬 차분하게 말할 수 있어요. 9월 중순에 특히 조심할 건 말 많은 사람이에요. 조건이 계속 바뀌는 사람, 처음부터 큰 돈만 말하는 사람, 책임은 흐리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리 두고 보세요. 반대로 조용하지만 조건을 정확히 말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돈 이야기를 깔끔하게 하는 사람은 잘 봐야 해요. 9월 말에는 돈으로 연결되는 결과가 보입니다. 계약이 구체화되거나 성과급 이야기가 나오거나 고객이 다시 연락하거나 단가를 조정하거나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어요. 다만 9월 말까지도 조건이 흐린 제안은 바로 잡지 마세요. 정확한 제안만 잡아야 해요. 4번 분들 현실 행동은 아주 분명해요. 내가 한 일을 숫자와 결과로 정리하세요. 단가와 조건을 미리 문장으로 준비하세요. 협업이나 사업 제안은 역할과 돈을 문서로 확인하세요. 돈 된다는 말은 실제 숫자로 검증하세요.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일하는 자리부터 정리하세요. 책상, 장부, 파일, 명함, 연락처, 통장 내역. 돈 들어오는 자리가 어수선하면 판단도 흔들려요. 깨끗한 물 한 잔 올리고 말해보세요. 제가 제 값을 알고 허황된 말과 진짜 기회를 구분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 4번 분들 9월에 딱 맞아요. 4번 분들 9월 팩트는 이거예요. 성과가 드러나고 돈으로 연결될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단가를 흐리게 말하면 손해보고 협업 조건을 안정하면 나중에 싸울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내가 한 일을 기록해야 하고 사업 제안은 숫자로 검증해야 해요. 9월에는 실력보다 조건 정리가 돈을 지켜줍니다. 4번 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내주세요.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으로 천천히 문의 주셔도 좋아요. 맞춤 부적이나 비방은 꼭 필요한 분들만, 마음 닿는 분들만 보시면 돼요. 9월에는 내 복을 남의 말에 맡기지 말고 내 손으로 확인하면서 가셔야 해요. 마무리 오늘 네 번호 모두 9월 변화가 현실적으로 나왔어요. 1번 분들은 직장 책임, 가족 부탁, 돈 정산, 관계선 긋기를 정확히 해야 해요. 2번 분들은 갑작스러운 연락, 이직이나 이사 같은 이동, 제안 검토, 손절 준비, 소문 확인이 중요해요. 3번 분들은 가족 역할, 명절 전후 부담, 부모님과 형제 자매 문제, 집안 돈, 서운한 말하는 방식이 핵심이에요. 4번 분들은 성과 정리, 단가 협상, 직장 평가, 사업 제안, 협업 조건, 돈 되는 말 검증을 꼭 해야 해요. 9월은 막연히 좋아진다, 나빠진다로 볼 달이 아니에요. 확인할 건 확인하고, 받을 건 받고, 나눌 건 나누고, 애매한 말은 정확히 해야 하는 달이에요. 마음이 약해서 넘기면 또 내가 떠안게 되고, 준비 없이 움직이면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풀이가 마음에 닿았다면 고르신 번호와 9월에 꼭 확인하고 싶은 변화 한 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성은 말보다 행동에 붙어요. 이번 달은 확인할 건 확인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받을 건 제대로 받는 쪽으로 가보세요. 9월은 착하게 참는 사람이 이기는 달이 아니에요. 정확히 확인하는 사람이 덜 다치는 달이에요. 말을 예쁘게 하되 내용은 분명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두되 돈과 책임은 정확하게. 그게 이번 달을 지나가는 방법이에요. 다음 풀이에서 또 뵐게요.